자, 본격적으로 우리 영아기의 애착 이론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영아기의 시기가 뭐 몇 개월인지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했죠.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발달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35쪽 보면 아인슈타인 닮은 아저씨 그림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볼게요. 자,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에릭슨이라는 학자고요. 이 학자는요, 발달 과업이 인생에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노년기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꼭 내가 해야 할 과업이라 하면 태스크, 숙제,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영아기 때는 신뢰감이라는 걸 형성을 해야 된다. 요게 과업이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불신감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발달 과업, 그게 대체 뭔데? 요거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게요. 발달 과업이라고 하면요. 디벨로먼트, 발달하다, 발전하다. 그래서 그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 태스크, 숙제, 해야 할 일, 미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이거는 내가 인생에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요 단계를 성취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 게임할 때도 그렇죠. 1탄을 깨야 2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요 첫 번째 과업을 성취하면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에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성취한 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동이 되고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요 전 단계가 토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진다. 그리고 발달하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단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금수저 얘기가 나오죠. 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만약에 아무리 금수저고 아무리 인물이 잘났더라도 이 미션들을 발달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삶의 각도가 많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누적되기 때문에 영아기 때 한 10 정도 노력하면 돼요. 그럴 일을 늦으면 영아기 때 이걸 달성을 못하면 유아기 때로 넘어가서 부랴부랴 이걸 하려고 하면 100 정도의 노력, 한 10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이 발달 과업을 배울 때 우리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딱 한 가지예요. 남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물론 배우면 써먹고 싶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배운 이 틀로 남을 평가하고 싶어질 건데 하지만 내가 배운 이 이론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100% 정확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평가를 누군가에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오 맞아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러면 얘는 어떨까? 그 말한 당사자를 평가하게 될까요? 네, 후자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뭔가 남들을 평가하고 싶더라도 일단 나 스스로만 평가해보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을 보고 쟤는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소설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오늘 과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과제는요, 이희영의 소설 페인트에 나오는 애착 형성 AI가 있어요. 이 AI를 내가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만들 것인가,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요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희영 씨의 소설 페인트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대고요.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부는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 아이를 낳기만 하십시오. 정부에서 키웁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아이를 아예 키워주는 NC센터, 내셔널 차일드 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아이들을요, 우수한 교육자들과 그 AI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이 양육하는 걸 13살부터 19살까지는 이 양육한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면접을 봐서 아이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모 면접을 좀 힘들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때 이 NC센터에서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AI 로봇이 있다고 했죠. 이 로봇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영아기 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이,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기능이니까 AI가 이걸 대신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 소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왜 꼭 AI여만 하지? 사람이 키우면 되지 않나?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정부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면 되게 좋겠다. 실제로 몇몇 지식인들이 이걸 실제로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워낙 저출생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스파르타라는 그 국가를 아시나요? 고대 국가 중 하나인데 이 국가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국민들을 다 강한 군인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요 숲으로 던져버려요. 어느 정도 크면. 그리고 살아 돌아오면 이걸 키우고요. 10대 때부터 한 13살 뭐 이때 때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스파르타는 언제부터 그러면 국가에서 키울까요? 이 스파르타 되게 강하고 막 정말 거칠죠. 그런 스파르타도 7살까지는 집에서 키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왜 불가능할까를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아기의 발달 과업이 신뢰감인데 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사회 서비스로는 이걸 대체할 수 없다. 사회 서비스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크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교과서 34쪽 우리 보면 아이 그림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신뢰감을 위해서는 애착관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이 애착관계는 주 양육자의 피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려운 말이 많죠. 제가 지금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발달과업에서 이야기할 때 영아기의 발달과업은 신뢰감이라고 했어요. 신뢰감이란 쉬운 말로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둘째,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내 편이구나. 세상은 내가 요구하면 좀 들어주는구나. 이런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영아기 아이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애착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자, 애착이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애착은요, 지금 교과서 보시면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말하는데요. 아이가 그러면 친해지면 여러분들이 아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돌봐줘야겠죠. 특히 울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밥일까? 잠일까? 아니면 뭐 간지러워서 우는 걸까? 놀라서 우는 걸까? 알아서 잘 달래주면요. 내가 울면 세상이 날 달래는구나. 이때 세상이라 함은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자아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양육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낍니다. 나랑 타인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었을 때 반응이 오면 세상은 나한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보통 애착관계이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눈이 찢어진 사람인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아이가 눈 찢어진 아빠를 보고 눈 찢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찢어진 여러분이 좀 정서적으로 잘 해준다면 그러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애착을 잘 형성이 안 될 경우가 있죠. 오는데 막 방치하고 오는데 막 화내고 이러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이럴 땐요 아이는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아무리 호소해도 세상은 난 봐주지 않아. 세상은 날 싫어하나 봐. 세상은 부조리해. 이렇게 세상을 믿지 않게 돼요. 또 계속 울면서 아이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 울음소리가 너무 작나? 아니면 내 울음소리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소리인가? 날 싫어하나? 이렇게 스스로를 믿지 않게 돼요. 이렇게 믿음이 사라진 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애착이 불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아이는요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커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대응책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저항하는 거죠. 나는 믿어도 내 울음소리는 잘 들리는데 세상은 답을 해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선빵을 날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욕먹을 상황이 생겼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을 때 이 공격성을 가진 불안정 애착을 가진 이 사람은 욕먹기 전에 내가 욕해요. 야, 너가 먼저 그랬잖아. 남 탓하기도 해요. 너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런 공격받을 만한 상황,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일이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욕먹을 상황에서 이미 도망치고 왔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야? 막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고 학문적으로는 이게 섞인 경우도 있어요. 혼란의 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학대받은 아이의 경우에 있는 거라서 우리 수업에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불안정 애착 이런 친구들 좀 은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안정 애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고 공격할 것 같은 상황을 모두 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작은 문제는 나름 잘 넘겨요. 근데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언제까지나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지 않죠. 그리고 모험을 감수해야 될 일,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잘생기더라도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잘생겼다 이러고 막 모여요. 근데 내면의 깊은 그런 내면을 공유하면서 친해지려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열까요? 못 열죠. 연애를 해도 금방 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내가 고백받아서 사귀었어. 그렇다고 해도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 대해 전부 알게 되면 날 싫어할 거야. 날 떠날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집착하거나 여자친구한테 막 너무너무 집착해가지고 질투하고 뭐 남자 사람 친구만 있으면 막 그렇게 만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진로를 설정할 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런 친구들은 세상은 날 알아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안전한 길로만 가게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자, 그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35페이지로 갈게요. 자, 35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밑줄을 잘 쳐야 됩니다.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우리 본문 세 번째 줄 보면 자,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야 하며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칩니다. 지속적 밑줄, 일관적 밑줄, 신체 접촉 밑줄. 자, 영아기가 안정애착이 되려면, 영아기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려면 일단 지속적으로 영아기의 그 대응에 반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반응해줘야 되고 그 반응을 해줄 때 꼭 신체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지속성은요,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국가에서 아이를 봐줘요. 그러면 아이를 365일 같은 사람이 봐줄 수가 있을까요? 네. 적어도 노동자는 이틀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가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양육자 정도 돼야만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봤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주말에는 다른 사람이 돌보면 되지 않나요? 아쉽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면 일관성이 떨어져요. 같은 사람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이 내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봐줄게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사람은 일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이 아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안정적인 애착에서 확 어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그럼 전 안정애착이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키우셨어도 할아버지가 쭉 키우셨다면 일관성이 성립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주말에 일관적으로 나에게 방문을 했다면 주말에 아니면 저녁에 방문을 했다면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그러면 일관적이긴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성립합니다. 자, 참고로 제가 깜빡했는데 안정애착이 그래서 우린 많냐? 실제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안정애착은요 전체의 69% 정도가 안정애착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불안정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고 특히 애착 같은 경우는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배운 대로 주 양육자한테 배운 대로 양육하기 때문에 안정애착 아이 같은 경우는 안정애착 양육자에게 자란 아이 같은 경우는 안정애착이 돼서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으면 안정애착으로 만들고 불안정애착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라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또 불안정애착이 아이를 키운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영아기 아이에게 지속적이면서 일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았어요. 3년간 군대 가듯이 연봉 1억을 줄 테니까 너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라.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한 아이 정도밖에 돌볼 수가 없어요. 많으면 3명?
왜냐하면 애착을 형성하려면 요 세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체 접촉, 충분한 신체 접촉이 필요합니다. 아이는요, 아직 뇌 발달이 안 됐고요. 감각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됐어요. 청각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미각도 굉장히 발달이 안 됐고요. 일단 말도 잘 못하죠. 그리고 시각도 많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요, 어떻게 많이 받냐면 촉각으로 기억합니다. 촉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아무리 예쁜 풍경을 보여줘도 한 번도 안아주지 않는다면 애착 형성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아이 키우는 거 되게 어렵네.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도 어렵고. 그래서 요 시기에 근데 이런 애착을 형성하면서 주 양육자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애착 형성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주 양육자가 아이에게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 때 양육자가 따뜻하게 안아주면 와,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는요, 주 양육자를 정말 정말 사랑해요. 잠깐이라도 주 양육자가 어딜 가면요, 세상을 잃은 것처럼 되게 슬퍼하고요. 주 양육자가 기뻐하면 너무 좋다고 따라 웃어요. 이게 우리 연애할 때 아니면은 되게 힘드는 거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그런 경험은요, 이 영아기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육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양육자에게 충분히 사랑을 이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네, 부모님한테 미안하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미안하네, 이런 생각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을 줬다, 그만큼 뿌듯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아기 때는 발달가업, 나와 세상을 신뢰하는 시기, 신뢰감이라는 발달가업을 갖고 그건 안정적인 애착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결과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고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수업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과제도 쉬울 거예요. 자, 애착 형성 AI를 만든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 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할까? 세 가지. 네, 굉장히 답이 드러나죠.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자 이내로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EBS 댓글 토론방이 500자 이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혹시라도 좀 잘릴까 걱정되는 분들은 메모장 켜서 거기다 쓰시고 500자로 한번 요약해보는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500자가 근데 내가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해서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알려야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2개로 연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오늘 과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 끝났고요. 과제까지 이어서 해주세요. 고생하셨어요.